안녕하십니까? 유주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EVP 이유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제 1대 스폰서는 친언니 이윤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지석, 김정아 사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2019년도 3월 달에 사업자가 돼서 사업을 신나게 진행하고 있는 초보 사업가입니다.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네, 뉴스킨을 향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사장님들 자료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1년쯤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현장에서 움직이는지 어떤 실수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자 하는지를 나누어 드리고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께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지금 정말 단 한 가지의 행운이 복권으로 찾아온다면 로또 복권 1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금 복권 1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연금 복권을 선택할 것입니다. 조금 소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그런 성향이라서 한 방에 이렇게 변하는 인생보다는 네, 지금의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생활을 하면서 네, 이렇게 꼬박꼬박 매달 매달 500만 원에 네, 그리고 20년 동안 이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을 가끔 상상도 하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일이 하기 싫을 때면 연금 복권을 정말로 사놓고 와 정말 되기만 하면 회사를 당장 그만두겠다고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의 전직은 14년 차 회사원입니다. 저는 20대 회사에 입사를 했고 2년의 파견직 또 2년의 계약직을 거치고 대기업 정규직이 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에서 14년 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런 55세까지 여기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고 이런 정년 퇴임을 하면 퇴직금과 연금으로 평범하고 안정된 그런 노후를 사는 것이었는데요. 대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 본사 발령이라는 엄청난 일이 생기면서 당시에 6살 딸, 9살 아들의 육아 문제가 정말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38살에 그래서 17년이나 앞당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집은 부자도 중산층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도움 1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도 가족이 함께 있는 보금자리도 빚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차수가 지날수록 월급이 계속 올라가도 이렇게 매달 받는 달콤한 월급은 정말 이렇게 빚을 딱 갚고 정말 딱 한 달만 생활할 수 있게끔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매달 매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38살에 아이 둘이 있는 아줌마가 다시 무언가는 해야 했고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14년이란 건 지우고 다시 0이라는 숫자부터 출발해야 하는 조금은 무서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퇴직금을 걸고 자영업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던 그때 동네 식당이며 상가들이 자꾸 간판이 바뀌고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망하면 진짜 갈 길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싶어 그럼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했지만 정말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뉴스킨은 크게 두 번의 손을 내밀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언니의 소개로 180도 화장품, 선라이트, 미스트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저에게 2013년쯤 5년 전쯤에 직장 생활을 할 당시 친언니가 뉴스킨 강의를 한 번만 같이 꼭 듣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싫었던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쓰고 있는 화장품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샴푸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뉴스킨 샴푸가 정말 좋다고 권하던 언니 말을 듣지도 않고
네이버랑 대화하면서 더 비싼 걸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었던 정말 말 안 듣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냥 그때 언니가 하려고 했던 그런 네트워크, 제가 알고 있던 다단계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두 번째 찾아온 뉴스킨, 2018년 10월쯤 그 5년 후에 아주 자연스러운 계기로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제일 처음엔 7년을 뉴스킨을 하고 최고 직급에 올라 있는 저희 언니의 친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궁금했었고, 그 매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일했던 14년과 그 언니가 일한 7년을 가만히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어쩌면 뉴스킨 사업이 연금 복권일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나의 노력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언니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항상 함께 잘 살고 싶었던 우리 자매가 함께 연금 복권에 1등에 당첨되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 그때부터 뉴스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본격적으로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들, 저기 있는 산만 넘으면 금강이 나온다는 걸 저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로 금강을 캘 수 없다고 합니다. 꼭 4명과 함께 가야 한다면 누구랑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가족, 평생을 함께하고픈 친구를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저에게도 뉴스킨이 저 산을 넘어서 정말 자유를 누릴 금강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 초기부터 미친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광주에 계셨던 엄마에게도 하고 친동생과 똑같은 사촌 동생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시댁 형님들에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질리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정말 허황된 꿈이라면서 처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가족과 친구들이었지만 저도 처음에 친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방법들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함께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일 잘했던 것은 회사 생활과 똑같은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뉴스킨에 출근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자유롭고 사실 내가 지각을 하거나 혹여나 일이 생겨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누구 한 명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각을 하고 강의를 듣지 않아도 다시는 뉴스킨에 갈 수 없거나 후원 수당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냥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딸은 유치원으로, 아들은 초등학교로 바쁘게 등하교를 시키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월요병이 없어지고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현실이 너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유주그룹 시스템 그 현장에서 받은 에너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버렸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저는 계속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정말 동시에 제가 가장 빨리 움직였던 건 내가 느꼈던 그것들을 아직 저 혼자는 다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초대를 했습니다. 사진이 다 있진 않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의 고종사촌 동생입니다. 저랑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커왔기 때문에 정말 친동생과 똑같고 성격도 저랑 똑 닮아서 정말 저랑 똑같이 처음에는 뉴스킨 사업을 함께 하기가 어려웠던 동생이었습니다. 똑 부러지게 거절했었고 열정 넘치게 뉴스킨을 전달할 때면 언니가 몇십 분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시간만 체크하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나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말 논리적으로 거절했었지만 저의 열정과 동생의 시기가 잘 조율이 돼서 지금은 투잡에서 전업으로, 그리고 그 엄마인 고모까지 저의 1대 2대로 파트너가 된 사랑스러운 신현호 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네, 이렇게 제 언니의 절친, 그리고 저의 롤모델 EBA 김기른 사장님이시고, 그 옆이 친언니 이효은 사장님, 그리고 그 옆이 함께 공부하고 네, 언니의 친한, 저의 친한 이효정 사장님입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은 정말 아들, 친구, 엄마랑 제가 동갑이라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것을 인연으로 제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강의장으로 초대까지 이어졌고, 함께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사진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현재 지금도 꾸준히 리크루팅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 강의를 초대했더니 한 번만 의리로 와서 들어줬던,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영원한 1호 정효주 사장님이시고, 제일 오른쪽 마지막 사진은 네, 광주에 계셔서 매번 함께 시스템에서 배우실 수는 없지만 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딸들과 함께하고자 정말 랠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저희 엄마입니다. 환갑이 넘으셨어도 투잡이심에도 항상 랠리 1박 2일을 하실 때면 결근을 하시더라도 버스를 타고 어디든 참석하셔서 에너지를 가득 받고 가시는데, 랠리가 있는 달에는 유독 양자 측정이 많으신 엄마 박성진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엄마는요, 아마도 또래에 비해서 실비 청구를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시고 검사도 매번 받으셨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계속 아프시다는 말이 전화만 하면 18번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광주에 가서 양자를 처음 측정해드리고 뉴스킨 파마넥스를 소개했었고, 뉴스스펜, 알로에 겔피엑스, 에스테라2를 드시고는 지금은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무엇이든 맛있게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셔서 파마넥스 전도사로 사업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네, 저의 광주로의 여행은 엄마의 소개로 한 달에 2번 이상 날을 정해놓고 다녀왔고, 네, 최소한 3팀 이상 양자 측정이 약속되어 있으면 김기른 사장님과 제가 출동해서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집에 오면 저녁 11시, 12시는 기본이었고, 이렇게 왕복 6시간, 그리고 광주 안에서의 운전까지 정말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서울로 제가 다녀올 때 타고 다니는 SRT 기차인데요. 정말로 처음 가는 것이 힘들었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얘기에 저 조금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서울의 이모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기에, 그리고 서울에 갈 일이 있다 하고 그냥 약속을 잡았었고, 또 함께 하고픈 예쁜 동생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인 양 무심한 듯 들러서 커피 한잔 하고 잔잔하게 유스킨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는 것이 서울에 계신 분들께 당연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자 그때부터 양자 소개도 쉽게 났고, 언제 오는지 전화 와서 묻기도 하고, 함께 하고픈 예쁜 동생은 지금도 함께 줌으로 책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서울을 오가다 보니까 인천이 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왔다고 인천의 초등학교 친한 친구에게 알렸었고, 정말 갈 때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 친구 또한 인천에서 줌으로 책 미팅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에어로아를 진행하고 있고, 뮤즈그룹 뷰티 클래스에서 함께하면서 갈바닉과 루미스파랑 함께 에이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 전에 제가 김기른 사장님 차로 김기른 사장님 소비자분들 서울에 TR90 챌린지 측정도 해드리고 해서 인천으로도 갔었는데요. 그 친구 부모님들 양자 측정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정말 5월 8일 어버이날, 비 오는 금요일, 네,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인천 친구 집까지 30분 거리였는데 3시간에 걸쳐서 도착할 수 있었고, 대구에 도착하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렇게 이어지고 언젠가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뉴스킨 사업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배움과 동시에, 정말 동시에 양자든 리크루팅이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사진처럼 이렇게 정말 고급진 센터에서
BGR 측정도 해드리고 갈바닉과 루미스파를 무료 체험도 해드리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데모는 파트너를 처음 지원했을 때 일입니다. 시내에 있던 유주그룹 사무실이었고 그날은 시스템이 없는 날이어서 사무실에 딱 3사람만 있었습니다. 저랑 저의 일대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분. 저렇게 좀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거창하게 펴놓고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어깨 림프를 풀어드리고 얼굴 갈바닉을 반쪽만 했습니다. 정말 바디젤을 많이 써야지 애프터가 잘 나올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바르고 또 발랐습니다. 비포 사진을 미리 찍어 두었었고 애프터 사진을 찍었는데 솔직히 저는 어디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일단 피부가 좋아졌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체험해 드렸기 때문에 그 파트너의 소비자분도 크게 불만은 없었지만 내가 스폰서랑 했을 때랑은 너무 다른 결과를 제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의 지원으로 느끼다 보니까 그 더웠던 여름 정말 어찌나 당황을 했던지 정말 온몸이 땀으로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업 초기 때는 혼자 양자를 측정하러 처음 갔을 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난 부부의 양자를 측정했었습니다. 그동안 스폰서님이 지원을 받으면서 현장 경험을 했던 감을 총동원해서 양자를 재고 나오기까지 정말 떨리고 긴장되고 저의 초보 실력이 들키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자신 있게 제품을 권해드리고 상담도 드렸었는데 저도 제가 못 믿었는지 자꾸만 스폰서님께 물었었고 권해드리는 제품이 자꾸 바뀌자 결국에는 안 드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말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어. 그리고 한 번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걸 못 알아주는 소비자가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뉴스킨을 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던 전 직장의 아는 분을 양자 측정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분 점심시간에 맞춰서 점심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서 식사 전 양자 측정에 실패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양자기를 겨우 얘기 드리고 커피 한 잔 주문하러 들어간 커피숍에서 급하게 양자만 측정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양자를 풀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직접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결과를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에 정말 디테일하게 혈류 순환부터 자궁까지 긴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답장이 한 통 왔습니다. 내 몸 상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게 그분과 마지막 연락이 되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단체 문자도 씹히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양자를 측정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게 그날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연락된 동생 집에 갈 때에는 정말 방판 아줌마처럼 대문 가방을 커다랗게 짊어지고 가서 안부만 잠깐 묻고는 급한 마음에 대문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10분 슈플까지 막 풀었었는데요. 지금에야 그 동생이랑 그 동생의 동생까지 생미팅을 하고 있지만 그때 저를 회상하면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고 합니다. 점심 약속이 취소되는 날이면 일부러 점심을 먹으러 서문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틈만 나면 밥을 함께 먹었었고 정말 잘못하는 게 있는지 코칭 좀 해달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데몬도 보여주고 슈플도 몇 번이나 풀었습니다.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갔었던 건데 그 친구는 정말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내 친구가 이런 나의 데몬을 봐주고 내가 얘기하는 쇼프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스킨으로 자연스럽게 때론 막무가내로 알려가고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진하는 리크루팅도 했었고 많이 돌아서 얘기했던 리크루팅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 얘기 이후에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고 피하는 친구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모른 척 그냥 또 연락하기도 하고 능청스럽게 또 찾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강의장의 초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10번을 찾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 약속을 정말 단단히 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당일 또 취소를 하는 겁니다. 데리러 간다고 하는 얘기에
다시는 강의장에 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줌 강의가 있는 날 꼭 가서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사장님들, 뉴스캔을 만나서 뭔가 결심을 했을 때 그냥 눈물이 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눈물이 성공의 눈물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울어보지 않으셨다면 더 간절해지시고 더 확실한 목표를 꿈꾸시고 그걸 믿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상상하는 그 순간 내가 너무 간절해지는 순간 스폰서 앞에서 가족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그때를 떠올려 보니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시기가 제가 성장하는 그때였습니다. 이 성장에는 정확한 목표가 주어져야 합니다. 확실하고 강한 목표가 없었다면 정말 사업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목표는 2019년 3월에 대리점이 되면서 6개월 안에 EVP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스폰서님들과의 미팅을 거치면서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셨고 그것이 간절해지는 그때 스폰서님께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꼭 되고 싶다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7년의 현장 경험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자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계획했고 어느덧 바로 보이지 않던 결과들이 선물처럼 쏟아졌습니다. 7월 1일자로 첫 파트너 탄생을 시작으로 함께 축하를 받았었고 8월 1일자 2명의 파트너가 더 탄생되면서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로 핀업이 되었습니다. 네, 이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하필이면 신랑의 친구 가족들과 휴가를 잡았는데 어떻게 핑계를 대더라도 8월 1일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휴가지를 정하고 전날 피곤하게 놀고 다들 자고 있을 새벽 시간에 저 혼자 몰래 챙겨간 정장 치마를 입고 구두를 미처 못 챙겨서 언니에게 부탁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유주그룹 월간 미팅에 참석해서 언니와 함께 피인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신랑한테는 살짝 기쁨을 해주었지만 이때쯤이면 친구와 아침에 정말 어이없었을 신랑의 눈빛이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마치고 다시 휴가지로 돌아가는 마음이 정말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알았기에 괜찮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표한 9월 1일자 EVP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에 거절을 계속 겪으면서 쉽지 않은 리크루팅이었고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딱 한 발짝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느낌에 스폰서님 앞에서 울기도 했었고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에게 오라고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외치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힘들었지만 또다시 리크루팅을 해야 했기에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들 간절하면 그리고 된다고 믿으면 무조건 된다는 걸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TR90을 통한 리크루팅이 저에게 선물처럼 오면서 다시 힘을 내어 함께 달렸습니다. 양자기를 들고 무작정 시내에 지원을 가기도 했었고 신랑과 싸워가며 늦은 밤 저녁까지 양자기와 한 몸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끝내가지고 그냥 책 네, 내고 쓰는 거 그렇게 아직 기억. 9월 21일 중간 마감으로 저와 친언니 이윤 사장님까지 함께 동시에 EVP 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친언니와 함께 EVP를 목표하고 각계 전투로 싸웠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정말 이윤 사장님을 잘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달려주느라 저보다 몇 배는 더 바빴을 김기른 스폰서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때면 항상 성공하는 것이 보답이라던 그 얘기가 저를 더 가슴 떨리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벨로시티 로드맵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달성하면 함께 성장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들, 대리점이 되고 6개월 기간 안에
정말 잘한 3개월의 빌딩 합이 12,000포인트가 되면 빌드스쿨에 초대받는 걸 아시죠? 지금도 많은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이 도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지역 토탈 10명이 되지 않는 자리에 초대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리더 과정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본사 임원진 분들과 얘기도 나누며 이렇게 정말 고급진 식사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같은 시기에 함께 달린 정말 잘 만날 수 없는 다른 그룹의 사장님들까지 뵈면서 또 그분들의 다른 열정과 앞으로의 목표를 함께 듣고 공유도 하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빌드스쿨이 달성이 되니까 유페스타 썸머는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었었고, 이 모든 것이 6개월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반대로 집에서 6개월은 저에겐 정말 마음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은 시작됐다가 휴전되었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처음 뉴스킨을 배울 땐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새벽까지 광주로, 구미로, 포항으로, 서울로까지 다니는 절 보면서 남편의 불만은 계속 폭발했었고, 늦은 저녁 양자가 있는 날이면 정말 싸우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혼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유페스타 썸머에 부산 영화의 전당에 갔을 땐 오전 일찍 모여서 유즈그룹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함께 출발을 했었는데요. 저녁 늦게 도착하는 일정을 이해 못하는 그런 남편 때문에 오전에 사무실에 가서도 더 이상을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이번 유페스타 썸머만은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곧 울려고 하는 저에게 소중한 기회니까 괜찮은 시간까지만 행사장에 있다가 가라는 스폰서님들의 얘기에 이렇게 함께 출발을 했다가 일정 중간에 저 혼자 부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영화의 전당 앞 매드카펫에서 사진만 찍고 들어가지 못하고 택시를 타는 저에게 김정아 사장님이 막 뛰어오셔서 차비를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다독여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차가 정말 많이 밀려서 택시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큰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있는 2019년 미국 컨벤션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였고 6개월 동안 전쟁과 휴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정말 집이 난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사업을 하고 신랑도 인정할 때, 그리고 파트너들이 함께 갈 수 있을 때 갈까? 라는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제 사업이었고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왠지 이번에 다녀오지 못하면 성공도 성장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더 큰 성공을 그리고 오고 싶었고, 다녀와서는 파트너들에게 미친 에너지를 나눠주고 싶었기에 그런 목표가 있었기에 가는 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신랑과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잘 다녀오라고 할 리가 없었지만 생각보다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신랑을 2달 동안 설득했음에도 미국으로 출발할 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었고, 미국에서 12월 동안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을 기다렸다가 아이들과 통화를 하고서야 안심하고 매일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엄마가 성공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안함은 잠시만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뉴스킨의 유타주를 걸으며 2년 뒤에 함께 올 파트너들을 생각했습니다. 컨벤션에서 1시간 넘게 그냥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 정말 각국의 팀 엘리트들이 밀려서 나오는 무대를 보면서 큰 무대에 있는 나를 꿈꾸고 목표하고 그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나의 사업을 재정비하고 나의 꿈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미국 컨벤션에 내년에는 신랑과 꼭 함께 가고 싶습니다. 왠지 내년 하와이에 데려가면 미국에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열정으로 바로 만나 바로 사업을 하게 된 멋진 파트너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루비 4라인 중 마지막 라인으로 열심히 리크루팅 했었지만
가족 계획까지 가면서 저한테 정중히 거절을 했었던 사회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가서 미국에 다녀온 열정으로 다시 해보자고 얘기했을 때 정말 기꺼이 두 손을 잡아주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뉴스킨을 공부하고 사업자가 되었고 TR90으로 멋진 임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전된 열정으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자동차는 정말 계속해서 매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사업을 전달하는 내가 좋았고 열정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고 너처럼은 못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이 잘 되는 척, 안 팔아도 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부지런한 척, 성공하고 있는 척, 힘들지 않는 척. 네, 저는 이렇게 짧은 사업 기간 중에서도 EVP가 된 이후에 어느덧 이렇게 척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리크루팅을 하려고 만나는 사람에겐 소비자를 소개시켰다는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면 결국엔 파는 일이라고 생각할까봐 거창하게 뉴스킨 사업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안 팔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냐고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너는 뉴스킨을 모른다고 괜히 어깨를 으쓱거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리더가 되는 것이 나의 파트너를 도와주고 잡아주고 함께 성공하는 것이라는 정말 아주 우스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EVP가 되었다고 다 똑같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EVP가 되었지만 내 파트너가 EVP가 순차적으로 되지 않는 이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지불보다 그룹 확장이라는 목표가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나를 스스로 해보았지만 결국은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들통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하고 진단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그 행동하는 것을 복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어느 순간 미친 리크루팅과 매니아 소비자를 만드는 것을 건너뛰고 열심히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매니아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20명의 정말 나 같은 매니아를 만들고 또 그중에 나처럼 사업할 일대를 끊임없이 찾고 그 파트너들과 이것들을 내가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의 성장도 함께 멈추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그 기간 동안 귀신같이 파트너들이 또 그걸 알아차립니다. 뭔가 힘들어 보인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나를 신경 쓰는 파트너들에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성공하고 있는 척만 했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EVP가 되기 위해서 그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그 열정을 어떻게 내었고 행동했는지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시장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멈춰버린 것 같은 특히나 대구에서 지내면서 뉴스킨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김기른 사장님이 해주시는 새벽 6시 책 미팅을 시작으로 그날 하루 매일매일 목표를 잡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결과를 만들다 보니 코로나는 저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새벽 6시를 2번 만나기를
매일 습관처럼 길들이다 보니 소중한 오전 시간들이 생겨났고 6시, 7시, 8시 파트너들과 밀착 책 미팅을 진행하고 마인드를 다지고 시스템 안에서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일 준 미팅 그 이후 시간을 쪼개서 추가적으로 후원해야 하는 2명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리 잡혀간 줌 미팅, 줌 강의를 전달하고 함께 들으면서 계속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못한 책 미팅과 교육은 줌을 통해 오후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저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알뜰하게 하루를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뷰티 클리스는 더 빛이 났고 그 안에서 저는 뷰티 컨설턴트를 맡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TR90이 더 빛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제 서서히 줌에서 조심히 나와서 이런 만남들을 이어가면서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저 또한 다시 새로운 일대와 함께 아주 심플한 뉴스킨 사업을 식지 않는 열정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꾸준히만 하면 꼭 결과는 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건 이렇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첫 드림 캠프에서 대리점이 되고 정말 단 한 장 찍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유 자매 사업가로 예쁜 드레스를 입고 EBP 핀 인증식에서 저희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치를 할 수 있었던 그 감동스러운 자리. 물론 신랑은 이때도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감사의 인사는 잊지 않았고 김민건, 김주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들떠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꿈을 이루는 엄마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될 것입니다. 언니가 브랜드 앰버서더로 무대에 오르는 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초대자들, 파트너들, 그리고 엄마, 고모, 가족들이 함께 인정하고 가슴 뜨겁게 보냈던 드림 캠프였습니다. 저는 목표하고 꿈을 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주그룹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이끌어 가시는 김정아, 이지석 스폰서님처럼 그리고 파트너들이 핀 인정식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던 김기른 스폰서님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보고 싶다는 꿈을 뉴스킨을 통해 이룬 언니 이훈 스폰서님처럼 저 또한 사랑하는 파트너들의 성공을 돕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꿈을 목표하고 이뤄나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목표는 안정화된 GV입니다. 적극적인 리크루팅을 정말 거절을 100만 번 당해도 괜찮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이 안정화된 GV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까지도 5,000 GV가 안정화될 때까지 열심히 숙제처럼 매니아를 찾고 또 그 안에서 또 리크루팅을 할 것입니다. 혼자 GV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규를 리크루팅을 해야만이 안전하고 확실한 GV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 뉴페스타에서 EBP 파트너와 함께 브랜드 앰버서더로 핀 인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하와이를 최소 파트너 2조와 함께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는 항상 팀앤팀 그리고 유주그룹 시스템 안에서 마라토너처럼 꾸준히 묵묵히 달릴 것입니다. 앞서 성공하신 사장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멋진 바른 길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지만 바르게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면 성공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저의 파트너와 함께 지치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히 잘 나가는 사업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즐기면서 사업을 전달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가치를 높이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 바르게 선의의 힘으로 함께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부족한 강의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와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